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보고 유능한 지역 일꾼 검증을 진행하는 시간,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꾼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혜영 국민의힘 수원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 출마의 변을 비롯해서 다양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원시장 출마자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떤 도시든지 그 사이클이 있죠. 네.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수원이 지금 성숙 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자칫하면 지금 쇠퇴기로 갈 수가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되돌려야겠다. 성숙 단계에서 다시 성장 단계로 되돌려야 되겠다. 어떻게 돌릴 것이냐. 성장 동력을 세계 최고의 인문학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수원이라는 도시에 대한 인식과 수원 시민의 생각과 이것이 얼마나 잘 맞닿아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할 텐데요. 과거에 수원은 어떤 도시였고 또 현재는 수원의 어떤 현상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수원이 정조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죠. 네네. 200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인데 현재 125만 명이 호흡하는 거대한 도시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만 도시, 100만 도시 이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그 수요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고민했던 게 수원시 100만이 넘는 이 거대한 시민들이 왜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네. 여기서 이제 기인해서 특례시를 좀 만들자. 그래서 예우를 좀 제대로 받자. 이런 차원에서 특례시를 주도하게 됐습니다. 예.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시로 새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특례시 지정은 반쪽짜리다. 결국 좀 보완할 사항이 많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그런 언급을 하셨는지요? 특례시에 대해서 제가 주도했던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네. 만 10년을 제가 움직였더라고요. 근데 그 특례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직, 하나는 재정. 두 가지 이 수레바퀴가 잘 움직여야 이게 순항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조직 특례는 반영이 됐지만 재정 특례는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쪽 특례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앞으로 온전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 특례까지 확보가 돼야 된다. 이를 위해서 제가 더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재정적인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지금까지 되질 않았는데 가령 이제 우리하고 고양, 용인, 창원 이게 100만 되는 도시들은 재정 확보가 되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만 네. 광역단체에서 일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광역단체는 우리 수원 말고 고양이나 용인 말고도 또 다른 28개 군소도시가 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데다 재정을 배분하는 게 너무 이게 어렵다. 그러니 좀 큰 도시에서 양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데서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되지 않는 네. 이런 해법을 서로 이제 부딪혀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수원시의 발전 비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보죠. 특히 후보께서 일자리 문제에 고민이 많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해법의 중심에 기업이 있다. 즉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일자리는 역시 그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네.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게 아니다. 사실 허구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125만 수원시의 위상을 지금 보면 재정의 상태가 점점 고갈되는, 네. 점점 취약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도 이제 수년 내에 인근 도시로 이제 상당 부분이 또 이렇게 도시로 가게 되는. 네. 그러면 세수가 또 많이 줄어드는. 그렇죠. 이런 또 고민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양질의 기업을 다수 유치해야 되겠다. 네. 특히 IT 기업이라든가 BT 기업, NT 기업, ET 기업, CT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지 않으면 수원시 120만 수원 시민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네. 여하튼 그 좋은 기업들을 많이 확보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은 물론 공직자들이 일제단결해가지고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행정, 재정 지원을 통해서 좋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세수 확대를 통해서 수원의 어떤 살림을 좀 풍성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자리를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거듭 말씀 올리는 거지만 그 일자리는 대기업이나 중소상공인, 자영업 등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네네.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대거 좀 폐지할 필요가 있겠다. 수원시에는 동주민센터가 44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적게는 15개, 많게는 60개 정도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그 생계형 일자리, 네. 이를테면 서예라든가 탁구장, 컴퓨터, 뭐 요가 이런 것까지 다 진출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일자리를 대거 잠식하고 있다. 또 도서관, 박물관 이런 데서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가 결국은 알게 모르게 다 잠식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문제가 되는 게 수원시 공직자들이 고유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자기 업무도 바쁜데 또 이런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을 또 챙겨야 되다 보니까 점점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공무원을 또 늘려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네.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걸 대거 좀 줄여서 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수원시에는 4개의 구청이 있는데 구청도 제가 이제 다 폐지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네. 수원시 폐지하고 남는 그 청사들을 시민들의 그 복지관이라든가 또 청년들의 창업 공간 이런 걸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후보께서 이제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이력을 갖고 계신가 쭉 살펴보니까 무려 27년 동안 수원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수원시장 후보로서 상당한 강점이 될 텐데 수원시 공직사회에 대해서 그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 테고 말이죠. 자, 그래서 효율화 방안도 설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다.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나무를 한번 볼까요? 나무 밑둥은 좀 이렇게 단단하고 네. 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라갈수록 나무는 좀 이렇게 좁아지고 그 가늘하고 네. 또 부드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실제 공직의 조직은 올라갈수록 비대하죠. 오히려 실제로 일하는 그 실무자들의 노동 환경은 점점 안 좋고 오히려 올라갈수록 환경이 좋습니다. 그 컴퓨터 사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도 실제로 실무자들이 훨씬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무자들의 그 컴퓨터 사양은 상당히 낮고 올라갈수록 국장이라든가 실장, 부시장, 시장 이런 데는요 점점 그 사양이 좋아지고 네. 모니터도 커져요. 예.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구조를 좀 바꿔내자.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장부터 부시장, 실장, 국장을 한 이렇게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면 네. 시너지도 생길 것이고 굉장히 또 원스톱 행정도 가능하다. 덤으로 또 부정한 일도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그 시장실을 없애고 원스톱 행정 서비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제가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번 질문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수원 시민들은 이제 수원시 내에 지금 계속해서 산적해 있는 뭐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어떤 현안에 주목하고 계시고 또 관련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 사는 곳에 현안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큰 현안은 역시 군공항 이전이죠. 네네. 이거 사실 솔직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원시 군공항이 순조롭게 이전을 이렇게 구현한다 하더라도 네. 사실 10년 이렇게 막 기상 걸린다고 지금 다들 하고 있는데 4년짜리 그 시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 맞지 않고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수원시하고 그 이전지의 그 자치단체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라고 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각 자치단체 이해관계자들을 다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네. 가야지. 자치단체 간에 협의해가지고 간다? 이거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네. 너무나 이게 어려운 현안이 이게 문제라 가지고 안 된다. 이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중앙에서 물론,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물론 뭐 말씀입니다. 시장이 되면 저는 뭐 그 이전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애써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 후보께서 이제 지난 이력도 살펴보니까 상당히 독특하게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짜장면 배달원, 판매직, 화물기사, 뭐 레코차 기사까지 다양하게 경험을 하셨는데 이런 경험이 좀 수원시를 이끌어가는데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선친이 불행하게도 요절을 하셨고 아이고, 예. 모친께서 또 개가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일찍 세상에 던져졌죠. 네. 그래서 이제 13살부터 33살까지 20년간 말씀하신 뭐 짜장면 배달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헤아려 보니까 21가지 일을 종사했더라고요. 네. 33살에 수원시 기능직 공무원으로 제가 들어와서 27년간 재직을 했는데 네. 공무원 노동운동을 18년을 하고 노조위원장을 6선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3년을 하면서 또 노동운동이라는 게 공부를 또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공부를 학업을 같이 또 병행을 했는데 성균관대학에서 3년 조기 졸업을 하고 4개의 석사학위, 2개의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이후에 또 우리 각 대학에서 좀 후학 양성을 하고 네. 현재는 이제 수원대학에서 개공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 경험을 기초로 해서 보면 사람들 삶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됐고 예. 이를 기초로 해서 세계 최고의 인문학 도시를 제가 구현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어느덧 이제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수원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 수원 시민 여러분, 그 수원은 역시 전통과 현대라는 이름에 부합되는 도시입니다. 정조대왕이 품었던 집집마다 부유하고 사람마다 화목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이런 정신을 저는 잊지 않고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아울러 수원 특례시가 세계 최고의 인문학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야장천 매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OBS 시청자 여러분, 수원 특례시 시민 여러분, 저에게 좀 성원을 해주시면 구현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혜영 국민의힘 수원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